2021년 영국, 평소 14살 소년 스티븐과 친하게 지내던 폴은 또래 여학생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 스티븐이 여자친구 임신시켜놓고 헤어지자고 한 거 알아? 걔가 하는 말은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래. 너도 조심해. 이게 하나 나쁜 학생이 하나 있네 보니까 학교에.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저 친구는 뭐 좋은 친구는 아닌 거죠.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보낸 건 여학생이 아니라 다름 아닌 25살 여성 파티나 호세인. 심지어 그녀는 스티븐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였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나쁜 점을 다른 학생한테 얘기를 했다. 잠깐만요. 근데 왜? 왜 그랬을까요? 스티븐을 사랑해서? 근육이라면 그랬을까요? 설마 스티븐 사랑해서? 사랑해서 전 이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오상진 기자는 이쪽에 강하다. 막장 전문가다. 몇 달간 스티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호세. 그러다 스티븐이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스티븐을 위협하고 붙잡았습니다. 어린 아이한테 지금 무슨 짓입니까 지금 이게? 저거 아동 성 그런 거 아니에요? 학대. 네. 결국 호세이는 경찰에 적발돼 체포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스티븐의 친구들에게 접근, 친구들까지 괴롭히며 스티븐을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시키는 거지 이거. 그렇지. 자기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 맞죠? 그녀의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만 당하고 있을 수 없어. 또 다른 가짜 SNS 계정을 만들어 미성년자인 척하며 스티븐의 가족들에게 접근,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하기 위해 유혹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야,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랬구나 아예. 그렇지. 악마다, 악마. 악마인데?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스티븐과 그의 친구들, 가족들을 괴롭히던 그녀는 결국 구속, 징역 5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짓말, 위기를 모면하기는커녕 자신을 점점 올가매기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6위를 공개합니다. 어린이 커플 임신의 진실. 2019년 러시아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알콩달콩 연애 중이던 귀여운 어린이 커플 10살 이반과 13살 나리아가 임신! 두 어린이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너무 애다. 그건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아, 참 좀 믿어볼래요. 오늘 주제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왜 요거만큼은 믿어? 내가 좀 거짓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13살 소녀 다리아는 실제로 임신한 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다리아는 SNS에 초음파 사진과 배가 부른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요. 그래요? 남자친구 이반과 결혼하겠다고 선언. Моя мама пришла. 출산이 두렵긴 하지만 엄마가 되는 건 기대돼요. 예비 엄마로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고요.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2020년 8월 다리아는 14살의 나이에 딸 에밀리아를 출산. 다시 한번 러시아 전역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옆에 있는 게 아빠인 거죠? 아빠. 아니, 저. 아, 진짜 현실감이 좀 없네, 사진이.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게 거짓말은 아니네요. 참 여기서 그러면 거짓말이 없잖아, 지금까지. 뭐가 거짓말이에요? 문제는 다리아가 낳은 딸 에밀리아가 남자친구인 이반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그러면 저 여자애한테 속았단 얘기네요. 난 그러길 바래. 여자애는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고. 출산 전인 2020년 6월 충격 고백을 한 다리아. 사실 전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 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당시 15살이었던 다른 소년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다리아. 아휴,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에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건데요. 가슴 아프다 이거. 아이고. 피해자네, 피해자.
피해자. 이 14살짜리 소녀가 자기가 성폭행을 그래. 당했다는 말을 하는 거는 아유, 그거는 정말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잖아요. 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5위를 공개합니다. 치료사가 알고 보니 뭐뭐? 2020년 7월 인도 텔랑가나주 14살 소녀 레나는 어느 날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레나가 도대체 왜 이러지? 레나 엄마, 근처에 용한 치료사가 있다던데 거기 가보는 건 어때요? 소문을 듣고 치료사 시바 프라사드를 찾은 레나.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사무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레나는 전처럼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치료사 시나 프라사드도 수시로 레나의 부모에게 연락해 레나가 호전되고 있다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아파요.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레나. 생식기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고. 뭐 이상한 치료한 거 아니야? 막 하하. 무슨 그랬나 치료 보네. 같은 거 있잖아. 그랬나 보네. 하하. 아니 왜냐면 생식기에 염증이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을 텐데. 그렇죠. 사실 시바프라사드가 절 성폭행했어요. 치료사가? 사실 시바 프라사드의 정체는 의사가 아니라 영적 치료사. 예, 진짜. 레나의 질병을 영적으로 치료한다며 그녀를 성폭행했던 것입니다. 뭐야? 그러면서도 레나의 부모에게는 병이 낫고 있다며 거짓말을 했고요. 레나에게는 성폭행 사실을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아니 아파서 찾아간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그리고 무슨 영적 치료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치료가 그렇게 세상에 치료를- 어디 있어요? 그딴 짓을 하고 나서 부모한테 괜찮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나? 야, 이에 분노한 레나의 부모는 현지 인권단체에 알린 뒤 함께 시바 프라사드의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레나의 부모는 시바 프라사드를 보자마자 분노!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졌고요. 시바 프라사드는 레나의 부모와 인권단체 사람들에게 구타당한 뒤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아이한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죠. 네, 정신적인 상처, 신체적인 상처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거? 거짓말과 추악한 악행으로 한 소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떤 식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속인 사기꾼. 2020년 중국 장쑤성. 장두구 법원으로 서류들이 도착했는데요. 서류는 화장 증명서, 호적 말소 증명서 등 누군가의 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들로요. 사망한 사람은 약 3억 원을 사기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범죄 용의자 마오였습니다. 당시 마오는 질병 때문에 보석 허가를 받았던 상황. 그랬던 그가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한 건데요. 갑자기? 자, 그런데 얼마 뒤 마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정말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마오가 체포됐는데요. 그의 죽음이 뭔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법원이 조사에 돌입. 사실 확인을 위해 마오의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장두구 법원입니다. 마오 씨 사망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잘 살아계신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마오는 자신의 생사를 가지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지만 차마 딸까지 속이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추악한 거짓말을 몰랐던 딸 덕분에 마오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법원은 그 즉시 마오의 주거지 관할 공안과 의료보험관리센터에도 확인한 결과 모두 마오의 사망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에 공안은 마오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오는 공안에 체포. 이후 공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제가 몸이 많이 아프거든요. 아 근데 감옥 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망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런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장과 사망 증명서들을 위조. 사기꾼 마오는 급기야 자신의
죽음까지 거짓으로 꾸몄던 겁니다. 감옥 가면 힘 들지. 힘 들라고 감옥을 만든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프거든요. 아, 가지 말아야지. 아파서 힘들까 봐. 더 힘들어질까 봐. 갈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자신의 죄를 거짓 죽음으로 회피하려 했던 사기꾼 마오. 원래 지은 사기죄 11년 받고 여기에 국가공인 위조죄까지 더해져 총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리석네, 어리석어.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3위를 공개합니다. 몸으로 발견된 노모. 2021년 7월 칠레 경찰서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우리 할머니랑 연락이 안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연락이 두절된 91살 할머니. 메르세데스를 애타게 찾는 손자의 신고였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메르세데스의 자택에서 너무도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사망의 시신으로 발견된 메르세데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신이 백골 상태. 네? 감식 결과 메르세데스는 최소 10년 전인 2011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10년 동안이나 몰랐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걸 숨겼다가 나중에 뭐 얘기를 한 걸로 볼 때 허허. 가족들 중에 범인이 있는 걸 약간 감추기 위해서. 할머니 살해했다. 자, 당시 경찰도 메르세데스의 가족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수사 중 경찰이 포착한 수상한 정황. 어허. 메르세데스 사망 추정 시기보다 2년 뒤인 2013년부터 누군가 그녀의 연금을 수급한 이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하. 야, 살아 계시면 연금 나오니까. 그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범인이겠네. 수사 결과 연금을 부정 수급한 범인은 바로 메르세데스의 딸 카스트로. 카스트로는 어머니인 메르세데스의 신분증을 도용, 어허. 연금 수령장을 위조해서요. 최소 7년간 2,600만 페소, 우리 돈으로 약 4,300만 원의 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딸 카스트로는요. 엄마가 돌아가신 걸 저도 몰랐어요. 저는 엄마와 싸워서 연락을 안 했던 것뿐이라고요. 냄새가 나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인 메르세데스의 자택에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점,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요. 딸 카스트로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친척들이 카스트로에게 어머니 메르세데스의 안부를 물어볼 때마다 노모를 부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건강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수년간 거짓말을 반복하며 사망한 어머니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딸 카스트로는 결국 사기와 시신 은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거짓말 19 2위를 공개합니다. 9살 딸 성폭행범이 모모? 2021년 멕시코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9살 소녀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요. 아이를 진료하던 의료진들은 성폭행 흔적을 발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피해 소녀의 엄마인 바티스타는 너무도 충격적인 진술을 했는데 집엔 딸과 강아지뿐이었어요. 우리 반려견이 딸을 성폭행한 거라고요. 제가 무슨 성폭행을 해. 아, 저 개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거짓말하는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 얼마나 둘러댈 게 없으면 저런 거짓말. 9살 딸을 어떻게 개가? 반려견이 9살 딸을 성폭행했다는 엄마의 충격적인 주장. 하지만 피해 소녀의 몸에서 채취한 DNA 검사 결과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범의 정체는 바로 소녀의 의붓 아버지, 엄마 바티스타의 재혼남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걸 숨기고 싶어도 어떻게 그런 저 걔한테도 저 사과하세요. 걔한테 사과해야 돼요, 진짜로. 수사 도중 용의선상에 오른 소녀의 의붓 아버지는 아 그 걔가 아이를 성폭행한 거라니까요. 난 죄가 없다고요. 황당한 거짓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 얘네는 진짜 머리도 나쁘다. 그리고 바티스타는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그 새빨간 거짓말에 동참했던 건데요. 뭐야? 하지만 DNA 검사 결과로 인해 드러난 두 사람의 추악한 거짓말. 결국 소녀의 의붓 아버지는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황당한 거짓말을 믿고 반려견을 체포. 진범을 석방했던 검사는 허술하게 조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파면당했는데요. 검사가 반려견을 체포했다고요? 반려 체포했답니다, 정말로. 반려견의 영장이 나와? 개황당이네요. 친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거짓말을 한 인면수심의 엄마 바티스타는 양육권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2004년 중국 베이징. 타지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던 왕 씨는 적 씨를 만나 둘도 없는 친구가 됐고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돈독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06년 몸이 좋지 않았던 왕 씨를 위해 함께 병원에 가준 적 씨는 왕 씨의 검진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사색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떡해. 너 에이즈래. 뭐? 나 어떡해. 주변에서 알면 병원에 격리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비밀로 하자. 나도 비밀 지켜줄게. 어? 에이즈 진단을 받은 왕 씨. 친구 적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비밀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뭐 요새는 뭐 약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참 걸리기 싫은 병 중에 하나잖아요. 청천벽력이죠 뭐. 자신이 에이즈 투병을 하게 됐다는 말에 왕 씨는 크게 좌절했는데요. 하지만 친구 적 씨가 왕 씨에겐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왕 씨는 친구 적 씨의 도움을 받아 한 병당 약 670위안, 한화 약 12만 원의 에이즈 치료제를 구매. 정말 다행히도 약을 복용한 뒤 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장장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투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이 병이 진행될수록 약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고요. 급기야 2017년에는 한 병당 가격이 2만 1,000위안, 한화 약 3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머. 이에 약값이 감당되지 않았던 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왕 씨를 이상하게 여긴 사촌 언니의 추궁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한 왕 씨. 하지만 사촌 언니는 이 상황을 수상히 여겼고요. 사촌 언니의 설득에 병원에서 다시 에이즈 검사를 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음성. 왕 씨는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와, 여기서부터 거짓말이구나. 무려 12년이나 자신이 에이즈라 믿고 있었던 왕 씨. 지난 날을 돌이켜보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병원에서 에이즈 판정을 받았던 그날 왕 씨가 검진 결과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적 씨는 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렸는데요. 그리고 적 씨는 왕 씨가 에이즈라며 거짓말. 치료제 구입을 명목으로 무려 12년 동안이나 친구의 돈을 가로챘던 겁니다. 12년 동안 본인을 에이즈 환자로 알고 살았으면 진짜 인생이 완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겠냐고요. 결혼도 못하고 그동안에 남자도 안 만났을 거고. 안 만났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가와도 밀어냈을 거고. 밀어냈겠지. 그 12년의 세월은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줄로만 알았던 친구 적 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왕 씨. 결국 적 씨를 공안에 신고했고요. 적 씨는 그간 왕 씨에게 제공해왔던 값비싼 에이즈 치료제가 실은 값싼 영양제라고 실토. 가격을 무려 210배나 부풀려 왕 씨의 돈을 가로챈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렇게 사기죄로 고소된 적 씨에게 법원은 지난 12년간의 피해 보상액 64만 위안, 한화 약 1억 2천만 원과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무려 12년이나 지속된 거짓말.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들고 친구의 믿음을 배반한 죄는 그 무엇으로도 배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